자, 데이터 분석 특화, 데이터 라이브러리, 판다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분석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처리하는 게 데이터 분석의 가장 첫 번째 이행해야 될 작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라이브러리가 대표적으로 numpy 그리고 판다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numpy는 특별한 인덱스나 컬럼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값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동일한 데이터 형식으로 구성된 값들을 가지고 있는 어레이라는 데이터 형태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빨랐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대부분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이 된다 라고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습니다. 판다스는 그에 반해서 실제로 넘파이보다는 복잡한 작업을 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할 때 훨씬 속도가 느린 건 사실입니다. 그 느린 이유는 실제로 값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값에 행 인덱스 그리고 열 인덱스, 그러한 이름들이 다 부여된 테이블 형태이기 때문에 세부 값들을 하나씩 처리할 때마다 그 값들의 위치를 다 고려하다 보니 훨씬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편이고, 입력될 때 넘파이를 넣고 출력된 넘파이 출력 값을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판다스는 numpy가 어레이라는 데이터 형태를 다룬 것과 같이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하나의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1차원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형태이고, 그 1차원 시리즈가 여러 개가 붙여서 생성이 될 때 바로 n차원으로 확장이 되겠죠. 그러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시리즈는 열 인덱싱은 없고 행 인덱싱만 가능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 인덱싱이 모두 가능합니다. 주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판다스의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R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 판다스를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먼저 보시면 판다스에 대해서, 판다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일단 어떻게 설치를 하지? 설치를 했으면 어떻게 그것을 주피터 노트북 상으로 불러올까?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판다스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를 다루는데, 이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고 불러온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는 표시하는 옵션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온 데이터는 어떤 통계치가 있지? 어떤 값들이 있는 거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행과 열, 이름을 변경하는 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데이터의 전처리가 끝났으면은 이걸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 결과를 출력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파일로 처음부터 생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여러 개의 소스들을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통상 그것들을 병합한다, 멀지한다, 조인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병합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SQL, 랭귀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판다스를 사용해서 쉽게 병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판다스의 기능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들을 복습하시자는 의미, 그리고 좀 더 이해도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퀘스천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작업하고 있는 파일명, 강의 자료 파일명과 동일한 위치에서 제가 아마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어딘가 넣어 놨습니다. 그 위치는 바로 아래와 같다라고 표시를 다 해놨어요. 현재 위치 기준에서 데이터 안에 이커머스 안에 이커머스 유저 인포 그리고 이커머스 유저 퍼체이스 라는 두 개의 파일이 있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빌려와서 앞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긴 하나,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에 계시던 학교에 계시던 어디에 있던 충분히 들어봄직할 만한 그러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런 질문들에서 한번 내가 데이터를 추출해 볼 수 있겠구나, 그 실력을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넣어놓은 이 퀘스천즈 내용은 실제 아마존의 구매 내역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듣게 될 겁니다. 사용자 정보, 그리고 사용자 구매 기록 데이터가 있네? 일단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여줄래? 데이터가 얼마나 많지? 행은 몇 개야? 열은 몇 개지? 그리고 각각의 컬럼들 어떤 정보가 있고 각각의 값들은 숫자야 문자야 뭐야? 그 타입을 한번 확인해 줄래?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는 뭐 구매 기록이라고 써 있는데 도대체 구매에 어떤 내용인 거지? 그 컬럼명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리고 일부 데이터는 불필요한 것 같아. 일부는 지우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봐. 그리고 일부 데이터에서는 컴퍼니, 브라우저 인포 이런 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당장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일부 데이터에서 컬럼명을 변경도 해보고, 그리고 대문자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일종의 기초적인 통계값, 기초 통계량도 확인을 해보고, 문자값이 있다면 문자값도 통계 정보를 통해서 기초 통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각 컬럼별로 값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걸 다 내가 볼 수는 없고, 유니크한 값, 도대체 그 고유값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복문 조건문을 써야 될 겁니다, 아마. 뭐 고유값의 개수와 데이터 프레임 행해수, 1차는 값들이 있을 것 같아. 그게 뭔지 확인을 해서 그 중에 일부를 키값으로 쓰자. 키값? 왜 나온 거지? 키가 있어야 붙일 거 아니야. 특정한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있던 주민등록번호가 있던 어떤 공통된 키값을 통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키값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키값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붙인 다음, 드디어 우리는 데이터 전 처리가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뭐 시험 문제가 되던 프로젝트가 되던 아니면 현업에 나가서 당장 취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기존에 현업에 계시던 분들이던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똑같은 질문은 아니라 이런 방향에 대한 데이터의 질문인 겁니다. 우리 거래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 이메일 주소가 뭐야? 내가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쵸? 그리고 구매 가격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가격의 범위가 어떻게 돼? 평균, 중앙가, 최대가, 최소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고객이 굉장히 국가들이 많아졌어. 점점 외국인의 구매율이 많아지는데 영어를 사랑해서 이 영어 사용을 한 거래의 IP 주소, 즉 고객의 가족, 패밀리 단위가 몇 명일까? 한번 알고 싶은데 그 고객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줄래?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혹시 전문 직종 중에서 특정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이 주로 변호사들이야. 변호사들은 꼭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셔. 따라서 그들이 몇 명인 줄 알아야 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재고품을 얼마나 미리 사놔야 할지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런 것들 개수도 한번 확인해보고, 주로 오전과 오후 거래량을 통해서 뭘 알고 싶냐면 재고를 오전에 갖다 놔야 돼? 오후에 갖다 놔야 돼? 언제 더 필요한 거지? 확인해 보려면 일단 오전과 오후 거래량의 빈도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야겠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래가 많은 탑5, 우리의 VIP 고객은 누구라고 해야 되지? 그들의 주로 직업군들은 비슷한가? 다른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볼래? 그리고 일정 고객님들이 내가 이 카드로 결제를 했었는데 취소해달래. 그럼 그 카드 번호로 결제했던 이력을 빠르게 찾아주기 바란다. 그분의 이메일은 무엇이니? 그쵸?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특정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실제로 카드 회사가 뭐 프로모션을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좀 적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 중에서 좀 충성 고객이라고 할 만한 거래를 많이 일으키시는 분들에게 좀 더 프로모션을 해서 좀 더 거래를 유도해 보자. 그러려면 일단 그분들이 이런 카드를 사용했던 분들이 주로 어떤 것들을 주문하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프로모션 한번 기획해 보자. 이런 것들을 위한 파생 질문을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 집계입니다. 데이터 분석도 아닙니다. 데이터 통계량, 데이터 확인, 데이터 집계 정도는 매일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나만 믿으세요. 대충 이럴 거예요. 저희 충성 고객이랑 직업은 뭐예요? 이럴 거예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이제. 모든 게 데이터로 표현되는 시대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아마존 구매 내역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판다스의 여러 가지 기능들, 전반적인 기능을 모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판다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특화 라이브러리 한번 그 지식을 좀 더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판다스의 목적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과학자들을 위해서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용 엑셀이라고 하는 패키지이고 실제로 엑셀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기능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2008년도에 개발됐습니다. 벌써 이것도 한 15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 이상 15년, 20년, 30년 훨씬 오래도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이 패키지는 너무나 예전에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넘파이를 기반으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애초부터 두 개가 다르게 나온 게 아니라 넘파이를 먼저 개발을 했고 이걸 기반으로 좀 더 편의에 맞게 업데이트한 게 판다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리의 표준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데이터 전문가, 캐글 도전, 데이터 프로세스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접하기 쉽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거의 판다스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분석을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앞에서 단순히 엑셀보다도 훨씬 많은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한 것처럼 훨씬 고도화된 여러 가지 함수들이 많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분야를 막론하고 데이터 분석을 정말 접하기 쉽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결정적인 라이브러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판다스는 두 개의 데이터 형태를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시리즈, 두 번째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시리즈는 1차원의 데이터만 의미합니다. 따라서 망고라는 컬럼 하나, 애플이라는 컬럼 하나, 바나나라는 컬럼 하나. 이것 모두는 시리즈가 되고 이 중에서 3개일 필요도 없고 2개 이상이 붙어서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리즈는 1차원의 배열과 같은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까지 포함된 파이썬 데이터 형태입니다. 반면 데이터 프레임은 1차원이 2개 이상 붙은 2차원 테이블 형태의
값과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파이썬 데이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시리즈가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데이터에는 여러의 행과 열이 있을 수가 있고, 각 행, 가로줄입니다. 가로줄은 데이터의 샘플, 실행값이라고 하며, 각 열은 각 샘플을 설명하는 변수, 컬럼이라고 합니다. 엑셀과 굉장히 유사한 건 맞습니다. 유사한 건 맞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누락된 값을 피하고 행과 열 사이에 간격과 빈 값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통상. 그리고 값이 없어야지만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무언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다양한 통계, 시각화 기능까지도 판다스는 다 포함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데이터 분석의 그림이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import pandas 블라블라, matplotlib 블라블라, c1 블라블라, numpy 블라블라, 무언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잘은 모르시겠지만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불러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피겨를 그리고 나서 뭔가 히트맵을 그린 것 같고 코릴레이션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데이터를 불러와서 변수들끼리의 코릴레이션 기반, 그 정도를 한눈에 표현하는 그림이 딱 2줄 정도의 코드로 끝났습니다. 전부 다 판다스를 쓴 겁니다. 판다스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판다스로 코릴레이션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판다스 자체는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쉽게 불러올 수가 있고, 그 값들에 대해서 통계 또는 시각화 함수를 다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판다스에 대한 기초적인 흐름은 잘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판다스라는 이름에 표시된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판다스의 기능, 그 도큐멘터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 도큐멘트를 서치할 수가 있는데, 정말 판다스 자체의 기능은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많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는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 데이터 분석의 각 절차와 단계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종종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다스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넘파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나콘다를 통해 파이썬을 설치를 하셨다면 사실은 판다스를 설치하는 과정은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에게 습관처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 넣어놨습니다. 패키지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식은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느낌표를 쓰고 pip, 파이썬 패키지 관리자죠.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설치할 게 인스톨, 그리고 패키지명 판다스라고 실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면서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뜻의 내용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어 있는 이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는 방식은 import 패키지명, 그리고 이 패키지명을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한 as 닉네임을 통해서 불러오시면 되고, 관례적으로 판다스는 pd라는 닉네임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import pandas as pd 라고 불러와서 잘 실행이 되셨으면 성공적으로 수행을 잘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판다스를 설치하고 주피터 노트북으로 호출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셀에 익숙한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테이블 형태로 만든 데이터 구조이긴 하고, 그러한 표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한 열, 1차원의 데이터를 시리즈라고 칭합니다. 몇몇 용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 중에서 흔히 가로줄에 있는 0, 1, 2, 3, 4, 5, 6 이것은 행의 이름,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name, team, number라고 표시된 이것은 열의 이름이라고 해서 컬럼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흔히 인덱스 라벨은 무엇이니, 인덱스는 무엇이니 라고 하면 0, 1, 2, 3, 4, 5, 6을 얘기하고, 컬럼 이름 뭐지? 컬럼명은 뭐야? 라고 할 때는 name, team, 블라블라, 셀러리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값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21, 190 숫자로 값이 채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 또는 값이라고 칭하고, 잘 보시면 NaN이라고 표시된 게 있습니다. NaN,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야 라는 뜻의 축약어인데, 주로 이건 missing value, 결측치라고 합니다. 즉 실제 데이터 열어보면 이건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 근데 판다스로 데이터를 불러오면 비어있는 건 눈에 잘 안 띄죠 사실. 그래서 그거를 좀 분명하게 표시해드리기 위해서 NaN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aN을 보시면 이건 뭐지? 문자인가?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원 데이터에는 값이 비어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번 셀 보시면 판다스를 불러오고 시리즈를 생성하는 방식은 판다스의 하위에 시리즈란 함수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란 함수에 list 1, 2, 3, 4, 5를 넣어주고 그걸 ds란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시리즈가 생성이 됩니다. d타입은, 각 값의 타입은 정수이고 실제로 1차원의 데이터죠. 열 이름은 없고 행의 이름, 인덱스 라벨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써놨었죠. 시리즈는 행의 인덱스만 있고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의 인덱싱이 가능하다. 시리즈는 행만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그 행이 바로 이거인 거죠. 0, 1, 2, 3, 4. 인덱스 라벨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판다스라는 거는 넘파이에서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시리즈든 데이터 프레임이든 넘파이의 데이터 형태인 어레이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values라는 메서드 기능인데,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점을 찍고 values라는 함수를 같이 붙여서 출력을 시키면 실제로 들어있는 인덱스와 컬럼명 다 날려버리고 오리지널 값에 대한 어레이 데이터 형태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는 행 인덱싱만 가능하죠. 그 인덱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즈 점 인덱스를 타이핑 하시면 인덱스는 레인지가 0부터 5까지 스텝은 1 간격, 0 이상 5 미만 1 스텝의 인덱스 레인지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리즈를 생성하실 때 인덱스를 0, 1, 2, 3, 4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특정한 문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시리즈 생성할 때 인덱스는 블라블라블라라고 입력해 주시면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덱스로 반영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값의 개수만큼
인덱스의 개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에러가 생성이 되고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수만 맞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만들어진 시리즈가 있다. 이때 만약에 내가 C라는 행 인덱스에 대응되는 값 3을 추출하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DS에서 대괄호를 열고 인덱스 이름 C 문자죠. C 문자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3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가 3보다 큰지 아닌지 논리 연산을 취해주면 3보다 크지 않으면 false, 3보다 큰 값은 true로 불리한 값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true, false,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해서 DS라는 시리즈의 내부 인덱싱 값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 인덱싱마다 true인지 false가 나와 있기 때문에 true가 되는 인덱스 이름에 따른 값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스의 이런 데이터 형태가 numpy에서 파생된 것과 마찬가지로 ds 곱하기 1을 하면 numpy의 특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리스트는 곱하기 1을 했을 때 개수 늘렸죠? 시리즈는 곱하기 1을 하면 내부 값들이 모두 곱하기 2가 됩니다. numpy와 기능이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리즈 안에 값이 비어있는가 확인하고 싶으면 is null 이런 함수를 쓰면은 값이 비어있으면 true, 비어있지 않으면 false를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값이 비어있지 않은지 알고 싶다면 not null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null이 아니다, 비어있지 않다, 즉 값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값이 채워져 있으면 true, 값이 없으면 false가 반환이 됩니다. 그럼 위에 배웠던 내용을 응용을 하면 통상 이렇게 많이 쓰는데 is null 썼을 때 true가 있다는 건 값이 비어있다는 의미죠. 그럼 무언가 false와 true가 나열되어 있으면 이거에 대한 sum을 구하면 비어있는 것의 개수가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통상 시리즈, is null, sum을 사용해서 비어있는 값의 개수를 많이 출력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리즈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한번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단 딕셔너리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컬럼 이름은 컬럼 1, another column, float column, binary column. 4개의 컬럼 값, 키값이죠. 딕셔너리는 이 키값인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키가 4개가 있고 각 키에 대응되는 값들이 5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값엔 숫자 1, 2, 3, 4, 5, 두 번째 키값엔 문자 5개, 세 번째 키값엔 5개의 실수, 네 번째 키값엔 true, false 5개의 불리한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러한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판다스에 점을 찍고 메서드죠. 데이터 프레임이란 함수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입력값은 앞에서 만든 딕셔너리 변수 이름 df를 넣어주고 판다스에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통과시키면 그 df는 아래와 같이 변환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딕셔너리에서는 키값이었던 column 1, another column, float column, binary column
컬럼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내부 밸류 값들 묶음은 실제로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프레임의 완성입니다. 자, 만약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프레임 변수 이름에서 괄호를 열고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고 싶어 하는 컬럼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컬럼 이름엔 어떤 값을 넣을지 5개를 넣는 게 아니라 하나만 넣습니다. 하나만 넣으면 자동으로 이 하나의 값으로 모두 채워줍니다. 5개든 10개든 5,000개든 다 동일한 값으로 채워줍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수 맞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열을 만들고 값을 채우기 위해선 물론 개수를 맞춰도 괜찮은데 통상 하나의 값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 보여드릴 겁니다. 새로운 열을 통해 값을 만드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에 괄호를 열고 새로운 컬럼 이름 거기다가 나는 이 값을 넣을게 라고 하는데 하나만 넣으면 하나의 값으로 다 채워버린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컬럼 CQ 테스트를 한번 넣어볼게. 그런데 이 값은 이번엔 100이 아니라 numpy.arrange 함수를 써서 0, 1, 2, 3, 4 5개를 넣어주면 하나의 값이 아니라 이렇게 0, 1, 2, 3, 4라는 시퀀스가 위치에 맞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은 값의 특성에 따라 하나일 때는 전체 값을 그리고 혹시 개수가 맞게 입력이 되면 각 위치에 맞게 대응되는 위치에 맞게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특정 열을 만들었으면 삭제도 할 수 있어야겠죠? 삭제하는 방식은 delete의 약자인 del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del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지우고 싶어하는 컬럼명을 쓰면 컬럼 테스트를 지워줘 라고 했을 때 컬럼 테스트만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셨던 내용인데 전치 행렬 즉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대각선 값을 기점으로 좌우를 바꿔주는 기능을 전치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에 점을 찍고 트랜스포즈 약자인 대문자 t를 함수 적용해주면 1, 컬럼 33, true 4는 그대로 있고 그 아랫부분, 그 윗부분이 대칭이 되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값만 바뀐 게 아니라 인덱스와 컬럼명 역시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 이름과 컬럼명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컬럼을 출력하는 방식은 데이터 프레임 .columns라는 함수를 통해서 컬럼 이름을 추출할 수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 .index라는 함수를 써서 인덱스 행 이름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시리즈의 인덱스를 제외하고 어레이를 바꾸는 어레이를 출력하는 내용 확인했었죠. 그때 뭐였죠? 바로 values였습니다. values. 그러면 시리즈가 인덱스는 사라지고 실제 값의 데이터 형태는 어레이 형태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똑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 프레임 점 values라고 하면 값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는 어레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이름이 제외되고 값들로만 구성된 배열 어레이가 바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모두 numpy의 어레이로 쉽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생성해보고 그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